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1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탈레스, 이 탈레스란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 자, 모든 물질은 물에서부터 시작했어라고 약간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약간 원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리스의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물뿐만이 아니라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기본 성분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들을 조합하여서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즉 물, 불, 흙, 공기를 네 가지 원소, 즉 사원소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영국의 과학자 보일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원소이고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이는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원소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고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제는 한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무슨 실험을 했냐? 이 물을 주철관에 넣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물이 H2란 걸 알 수 있는데 물은 뭡니까? 수소인 H와 산소인 O로 구성되어 있죠. 즉 물을 분해하니까 뭐와 뭐로 분해됐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물은 뭐였습니까? 여기 보일이 말했던 거에 따르면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물은 분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말이즉슨 그 전에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물, 불, 흙, 공기, 즉 물과 불과 흙과 공기를 원소라고 지칭했었던 사원소설을 부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된 원소들은 모두 몇 종? 118종이고요. 90종은 자연계에서 만들어졌고 나머지 28종은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모두 성질이 다릅니다. 모든 원소, 즉 지구상에 있는 118종의 원소는 모두 성질이 다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다양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소는 금속인 금속원소와 금속원소가 아닌 비금속원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속원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겠지만 뭐 우리가 금속원소 어떤 게 금속이 있을까요? 금속원소는 흔히 아는 철 뭐 이런 거 있겠죠? 금, 은, 뭐 구리 또 뭐가 있을까요? 납. 그러니까 뒤에 덩이가 붙는 것들 뭐 철덩이, 그러니까 쇠덩이, 철은 쇠덩이, 금덩이, 은덩이, 구리덩이, 납덩이 이렇게 덩이가 붙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금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소기호에서 절대 단어, 즉 끝말잇기 절대 단어 륨, 튬, 륨으로 끝나면 금속입니다. 뭐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리튬, 알루미늄 이런 것들과 뭐 철, 금, 은, 구리, 납 이런 것들을 금속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 외의 것들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대부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의 다양한 특성과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파트는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는 뭐 이러한 원소들을 쭉 써놓고 자, 이 원소의 특성과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세요. 이런 걸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제가 특성과 이용 이러한 것들 특징을 써놓고 고르세요. 특징을 써놓고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제가 뭐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가볍게 봅시다. 수소 보겠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리고 H2O가 물이었었죠. 뭐와 반응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고요. 또한 이 수소 연료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산소는 공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공기에는 78%가 질소, 21%가 산소입니다. 근데 산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 호흡에 필요하죠. 숨 쉬는데 또한 물질을 태우는데 연소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연소의 3요소 뭐였죠?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충분한 양의 산소였었죠. 금입니다. 금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이 번쩍번쩍 광택이 났었죠.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어떤 우정의 징표, 사랑의 징표로 귀금속으로 이용되고 있죠. 철, 우리가 한번 철, 일반적으로 쇠로 된 문손잡이 아니면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교실 문 있죠. 그것도 다 쇠로 돼 있죠. 철로 돼 있죠. 무슨 색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팅을 하지 않은 철은 은백색입니다. 은백색이 고체 금속이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건축물의 골격을 이룰 때. 또한 철길도 뭐로 만듭니까? 쇠로 철길을 만들죠. 자, 수은입니다. 수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처럼 은백색을 띠고 있는데 색깔은 은색과 같은 색인데 물처럼 흘러. 그러니까 물 숫자를 써서 수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 액체, 금속인데 웃긴 게 액체 상태입니다. 수은 온도계에 사용됐었죠. 지금은 이 빨간색의 온도계는 에탄올입니다. 알코올. 근데 예전에는 이 온도계 눈금이 은색으로 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해서 지금은 다 폐기했습니다. 알루미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도 철하고 좀 비슷한 색깔이죠. 약간 은백색의 매우 가벼운 고체 금속이고요. 가벼우니까 비행기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가벼워야 되니까. 이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싸는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을 얇게 썰은 겁니다. 탄소 보겠습니다. 탄소는 수치나 흑연, 다이아몬드 등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규소, 이거는 Si라고 하는데요. 실리카, 지각과 모래 등을 구성하는 원소로서 반도체의 소재로 이용합니다. 구리입니다. 구리 우리가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벗겨진 피복, 그러니까 피복이 벗겨진 전선 보시죠.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들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끝 부분이 그 충전기 단자 부분이 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피복이 벗겨지다 보면은 전선이 드러나는데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붉은색의 고체 금속입니다. 당연히 전선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헬륨입니다. 헬륨은 수소와 마찬가지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입니다. 풍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하죠.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캐릭터 풍선이나 뽀로로 풍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날아가 버리죠. 왜? 가벼우니까. 매우 가벼우니까 그렇죠. 이런 풍선들은 헬륨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야 풍선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불꽃 반응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원소를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에 불을 붙였을 때 금속 원소에 따라서 독특한 색의 불꽃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뭐 알루미늄과 은 보면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둘 다 은색이기 때문에 어떤 게 알루미늄이고 어떤 게 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금속 원소에 한해서 토치로 불을 붙여보면요 독특한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불꽃 반응 실험의 장점은 뭐냐? 매우 간단합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뭐 금속 원소하고 토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이 녀석이 어떤 금속 원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좀 최대한 이렇게 연상시켜서 한번 봅시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어떻습니까? 빨간색입니다. 리튬, 스트론튬. 리튬의 니을, 스트론튬의 니을이니까 뭡니까? 빨간의 니을, 빨간색입니다. 나트륨은 노란색입니다. 왜? 나트륨의 니은, 노란색의 니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는 무슨 색입니까? 청록색. 칼슘은요?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입니다. 여러분들 이 7가지 금속의 불꽃 반응색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예컨대 자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뭐와 뭐가 합쳐진 겁니까? 염화나트륨은 염소 플러스 나트륨입니다. 질산나트륨은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염소 나트륨 염화나트륨에서 금속 원소는 뭡니까? 나트륨이죠. 질산 나트륨에서 금속 원소는 뭡니까? 륨자 들어가는 거니까 나트륨이죠. 이 녀석들 때문에 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무슨 색을 띨까요? 노란색을 띨 겁니다. 자, 염화구리입니다. 염화구리는 염소 플러스 구리입니다. 질산구리는 질산이온 플러스 구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속은 누굽니까? 염소와 질산이 아닌 구리였죠? 그러면 무슨 색을 띨까요? 구리였으니까. 아까 구리 무슨 색이었습니까? 청록색이었었죠? 자, 그래서 염화구리와 질산구리를 불로 태우면 청록색이 나타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금속 원소인 구리 때문에. 염화칼슘은 뭡니까? 염소 플러스 칼슘. 황산칼슘은 황산이온 플러스 칼슘입니다. 여기서 금속 원소는 어떤 녀석입니까? 칼슘이죠. 그러면 염화칼슘과 황산칼슘의 불꽃 토치를 가까이 대면 무슨 색을 띠게 될까요? 그렇죠. 주황색을 띠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금속 원소인 칼슘 때문에. 자,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이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염소 플러스 칼륨. 황산칼륨은 황산 플러스 칼륨입니다. 근데 이것들 보시면요. 여기서 금속 원소는 누굽니까? 칼륨, 칼륨 K였었죠? 자,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불꽃으로 이렇게 태우면 무슨 색을 띠게 될까요? 그렇죠. 칼륨, 금속 원소인 칼륨 때문에 보라색을 띠게 될 겁니다. 즉 다른 물질이죠. 서로 다른 물질이다 하더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같은 금속 원소를 즉 나트륨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같은 불꽃 반응색인 노란색.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둘 다 같은 불꽃색인 무슨 색? 청록색을, 주황색을, 무슨 색? 보라색을. 바륨 무슨 색입니까? 바륨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황록색을 띠겠죠. 이렇게 불꽃 반응은요. 어떤 금속 원소를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이 녀석이 어떤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꽃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무조건 무슨 원소만 된다? 금속 원소만 된다. 비금속 원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비금속 원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꽃 반응을 통해서 금속 원소를 발견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시면 봅시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무슨 색이었습니까? 불꽃 반응색도 둘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꽃 반응을 통해서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스펙트럼, 즉 빛을 분광기, 자 빛을 분산시키는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이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빨간색이었죠. 근데 분광기를 통과시키니까 스펙트럼이 조금 똑같이 나왔습니까? 다르게 나왔습니까? 다르게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물질을 원소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시가 있습니다. 물질 X가 있습니다. 물질 X는요. 원소 A와 원소 B, 원소 C 중에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소 A 보겠습니다. X와 스펙트럼 선이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겹치죠. 그 말인 즉슨 물질 X는 A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포함하고 있다. B를 보겠습니다. B, 겹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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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겹치죠. 안 겹치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원소 B는 물질 X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소 C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겹치죠. 틀어지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틀어지는 부분 없죠. 모두 겹치는 부분이 일치하니까 물질 X는 A와 C를 어떻게 된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소 A와 C의 선이 물질 X의 스펙트럼과 모두 겹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 X는 원소 A와 원소 C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원소 B 같은 경우에는 포함은 일부분은 포함하고 있었지만 모두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소 B는 안타깝게도 물질 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